그런데 원내에 있는 지도부 의원들의 생각은 서재현 전 부대변인의 의견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잡아가라고 도장 찍기만 해봐 라며 사실상 엄포를 놨고,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의 간악한 짓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상 법원 영장심사 안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 최소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면 저는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서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요즘 한동훈 하는 짓을 보면 걱정이 좀 되시죠? 저것이 저러다가 정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며칠간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겠죠? 한동훈의 간악한 짓을 저지하는 것은 투표 거부다. 아예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무효로 만들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서 도장 찍기만 해봐라 라는 식의 엄포로 들린다는 한 비명계 의원의 해석, 비판도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 대표는 법원에 가겠다는데 지금 사실 친명, 측근들 얘기 들어보면 법원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도장 찍기만 해봐라 라는데요. 저게 이제 일요일 날 예. 엊그제 이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그러니까 그 당원협의회장들이 모인 이제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인사말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이 정치 도의적으로 지지자들이 모이고 박수 속에서 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도의적으로 예. 대언론 메시지를 이제 늘 정치인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치 도의적으로 이제 아니 언론에 나와가지고 또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데 그러면은 당대표 잡아가라 이래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가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회기 중에 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지 비회기 중에 청구될 것인지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데 저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야당은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에 따라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핵심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듯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그렇다면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정치적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기 중이냐 비회기 중이냐 무슨 뭐 투표 반대 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친명계 의원들은 전재수 의원님 말씀 중에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재수 의원님이 뭐 당연히 불체포 특권 포기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신 것과 달리 친명계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언론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분들 지금 서너 분 예.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당의 친명 지도부에 계신 분들 또 이재명 대표가 가까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네. 언론에 나오셔서 정치 도의적으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몇 명 안 됩니까? 저런 예, 분들은? 몇 명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밝혀놓은 불체포 특권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또는 법원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잉 해석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친명 의원들은 몇 명 안 된다.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는 비명도 몇 명 안 됩니다. 비명도 몇 명 안 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지대에 예.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있는 것이고 중간 지대에 있는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현재 지도부 체제는 현재까지는 용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야, 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전재수 의원은 아무래도 그 중간 지대에 지금 소속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다수 현역들은 정청래 의원, 뭐 민영배 의원 하는 발언 무의미하게 본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약속을 안 지킬 시에는 이 중간 지대에 있는 10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군요. 아니,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네.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예단하는 거, 이 신중한 특별히 처리요.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최근 2년 동안 이제 검찰 수사가 있어왔고 이 2년 동안 검찰 수사에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찍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예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요, 민영배 의원의 저 발언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 A, 이재명 방탄으로 국민들 돌아섰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 B, 민영배 발언에 설마 저런 발언하는 의원은 없겠지 싶었는데 충격적이다. 저 수도권 재선 의원 B를 누군지 제가 잘 아는데 사실은 저보다 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지금 이러는 게 이재명 대표의 뜻과는 무관한 일일까? 유관한 일일까? 이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표의 뜻과 대표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측근들이. 네. 대표는 영장실심사 당당하게 받으러 간다 하고 있는데 측근들은 나와서 못 붙잡게 한다, 도장 찍기만 해봐라라는 발언들을 하면 대표의 진심이 왜곡되잖아요. 논란이 발생하고. 그러면 사실 대표가 불러서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이 대표는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이재명 대표의 묵인 내지는 뭐 지시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혁신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대개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친명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친명계 조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기 민망한 얘기들을 잘해주거든요. 혁신위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나온 것이 당권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 혁신위의 최종안이 사실은 그거였었어요. 예. 결국 이재명 대표 유리한 내용들, 소위 말하는 개딸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을 확대해주는 내용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가려운 부분들을 친명계 인사들이 대신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저는 감추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대표적으로 친명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서서 우리 다 같이 포기합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심 동체로 움직입시다. 라고 한마디 해도 되는데 잘 안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가려운데 좀 긁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대표랑 친명 측근들이 한 마음일 거다. 아유 그럼요. 사실상 매일 보는 사이일 텐데 눈빛만 봐도 알 텐데 이재명 대표의 심중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알 거라고 보고 당연히 그러니까 또 같은 지도부 내에서 호흡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저 민영배 의원의 저 간사한 짓이라는 말을 비판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간사한 짓, 네, 간악한 짓. 간악한 짓, 한동훈의 간악한 짓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렇게 일단 표현 자체도 굉장히 저질스럽거니와 자, 그러면은 네. 민영배 의원이 말하는 한동훈의 간악한 짓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것. 그거죠. 그러면 이 체포동의안을 발부해 준 주체는 법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의 간악한 짓 안에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되게 지금 민주당 뭐 친명계 인사들 가운데서는 저런 삼권 분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를 법원에서 한다는 사실. 그리고 뭐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법원에서 할 일과 사법부에서 할 일이 다른데 사법부에서 할 일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삼권 분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식으로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이런 거예요. 뭐 영장 청구가 국회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법 절차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건데 그것을 간악한 짓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거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것을 간악한 짓으로 보는 것은 그 민영배 의원이 저걸 대응하는 방식으로 딱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불체포 특권
하자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투표 포기해버리자. 오히려 더 다른 방식의 간악한 짓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것을 간악한 짓으로 규정한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고 그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는 그런 형식으로 본인 스스로들이 어떤 간악한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포석으로서 저걸 간악한 짓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명 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인 레토릭일까요? 이 대표 뜻과 다른 아니면 이 대표와 이심 전심일까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논란입니다. 그래서